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세 후보의 집중 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세 후보가요.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배신 프레임 공세를 펴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은?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밖에 1위로 예.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때문에 예. 저런 현상은 늘상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프레임과 관련돼서 저걸 보는 시각과 관련돼서 당원들의 시각과 일치하느냐가 이제 올바른 전략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네. 또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보는 당원들의 시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향후 대선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당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런 차별화가 또 대통령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선례에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문제를 경험했던 당원들은 예. 그런 또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에 포커싱을 한 전략이라고 좀 보고 어떤 분들이 많을지 또 어떤 당원들이 어떤 분한테 그 본인들의 표를 던질지는 예. 그런 전략이 과연 통할지 여부와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게 배신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인간적 배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전에 유승민 그 전 의원과 박 대통령의 갈등처럼 그때도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공천을 2번 줬다고 해서 그걸 배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는 점, 예. 그다음에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이런 여당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척을 지는 예. 이런 것들을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런 배신의 정치의 의미는 공적인 거인 거죠. 갈등을 우려하는 듯한 이런 당원들에 대한 호소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측이요 한동훈을 향한 이 공포 증세, 뭐 공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배신 프레임 공세에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선 건데 이런 반박은 많은 모양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신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한동훈 후보에게는 굉장히 기회예요. 기회죠. 아 기회다. 네, 기회다. 예.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프레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한동훈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아. 근데 이번에도 또 원희룡 후보를 비롯하여 3명의 후보가 배신 프레임을 던졌는데 네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이 세 후보가 잘못 짚었다. 어허. 예, 왜 그러냐면 수치가 얘기해 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 조사를 보면 네네. 배신 프레임을 던졌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 출렁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넘어버려요. 아하. 근데 의외로 무당층을 섞은 데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0%대라고 해서 이제 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자체가 합하면 네네. 거의 좀 이제 좀 붙을만한데 예.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당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에 대해서 출렁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는 게 맞는데 네네. 지금 현재 세 후보가 마땅히 한동훈 이 대세론을 네네. 대응할 게 없다 보니 예. 궁여지책으로 배신 프레임이지만 예. 안 먹힐 때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해요. 아. 저는 그래서 배신 프레임은 끝까지 갖고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시는 과정에 지금 그 그래픽, 여론조사 그래픽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상세히 보면요. 지금까지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국민 전체로 봤을 때 경선이 반영됐을 때 모두 다 지금 압도적인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자, 저렇게 볼 때 그러면 한동훈 대세론이 과연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견제에도 견고하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저는 왜냐하면 숙고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도. 예. 여러 가지 각 후보들이 펼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간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상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 측이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 뭐 긍정적 반응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배신자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어떤 분의 본인들의 그 전략이 먹히는지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면 좀 확연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그 단일화가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일화는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 단일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의 단일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예.
결선 투표 이후에는 단일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한 지지 의사 표명이나 지지 예. 활동. 근데 이제 윤상현 후보 등 이제 4위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4위 후보의 결선전 단일화는 있을 수 있어요. 아. 4위 후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는 아마 결정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할로윈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놓고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며 울먹일 정도입니다. 대통령 당신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십시오. 바로 특별법을 위한 특조위 구성입니다.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된 이 회고록 내용에는요, 김진표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할로윈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여기에 김진표 의장은 의도와 다르다,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은 일단 나온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믿을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안 나왔지만 대통령실의 말을 믿을지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네네. 누구 말을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패턴들이 다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패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면담을 요청하셨을 때 안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분양 부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들리는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얘기 나왔죠. 진수희 전 장관께서 여의도 연구원, 예. 네, 연구원장이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얘기했을 때 경로하면서 그 반대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경질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패턴들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믿을 것이에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정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어떤 바람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마지막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네. 해명을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데 네네. 이게 거의 눈속임입니다. 그렇게 특별법 합의를 해놓고 나서 특위 명단을 국민이 내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특위 구성을 내심 반대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용산, 그리고 용산의 그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심중이 아닌가라는 예. 것까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유튜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했을 만한 그런 김진표 전 의장과의 독대 사실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김진표 의장이 해명을 했는데도 그 해명분을 안 믿는다는 그 얘기가 또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처음에 책을 썼다면요. 네네. 그 실제 로 데이터를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종합적 진상규명을 위해서 종합적인 고심이 보인다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그 말은 예. 뭐냐면 동일인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것을 바꿔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인이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맞는 거고요. 예.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특검법을 거부했던 이유는 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특검법에 들어있던 독소조항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간기구에서 영장 청구권을 준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자 했는데 민주당이 안 들어줬던 거고, 이것이 바로잡혀져서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 과정에 보셔야 되고,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예. 구성에 합의했죠. 네네. 명단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 확정을 했어요. 조만간 제출할 거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 때문에 이 명단 제출이 늦었던 거 보이기 때문에 예. 곧 아마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고,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70만 명이 돌파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탄핵 청원, 이게 국민동의 청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청원법상 보면은 청원의 대상인지가 일단 불분명해요. 예. 왜냐하면 국회에다 청원했거든요. 네네. 국회에서 탄핵 발의권 자체는 국회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원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의결 절차를 거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과반이 발의해가지고 뭐 찬성 일정한 요건을 거쳐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 부분은 정치적인 시사점인 것이고요. 예. 저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저는 여러 가지 조치할 것은 없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 아하. 그리고 저런 부분이 민주당 측에서 보면 저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탄핵을 조금 지금 공론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탄핵 동의를 하는 국민들 저변에는 대통령이 실제 탄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정책적 변경 또는 국정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보고요. 네. 실제 대통령이 거리됨으로써 올 그 혼란함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니까 저거를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다. 아. 그리고 국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뭐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강경파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이 발언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아직 않았지만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요. 좀 신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들은 국가적인 불행일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예. 뭐 바라는 야당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라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죠. 근데 다만 보면 지금 거리의 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탄핵 부분들이 국민들이나 나머지 정치권에서 그렇게 거부감이 이제 없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이 국정 운영 자체를 너무 거리를 함으로써 혼란보다 있음으로써 더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토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걸 단순히 야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청원하는 것이고 처음에 5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60만, 70만이 돼서 접속이 안 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최근에 촉발된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더 가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100만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청원 소위를 열려서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게 상례였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번 건은 예. 이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예.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의결까지도 고려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태원 참사 자꾸 말씀 주시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후속 조치로 뭐 재난기본법도 다 개정을 하고 했단 말이죠. 예. 그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쓴 거는 그거 왜곡돼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 정치적 공격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이태원 어떤 뭐 김지표 국회의장 한 분의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또 탄핵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국회 청원을 동의를 또 토대로 해서 가속화하고 아니 뒤에 숨지 마시고 이제 탄핵 발의를 하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래서 헌재에서 아예 심판받게 하시죠. 차라리. 아니 의견을 자신 그러니까 있으시면. 요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민주당이 아니 발의한 계속 게 아니라 탄핵 국정방해 아니 하지 탄핵이 마시고.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탄핵 발의 살아보자라는 하시라니까요. 의견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있으면. 국민의 의견을 민주당 의견으로 탄핵 사안을 곡해하시면 안 계속 되는 쌓아가지 것이고 마시고. 잘 보세요.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네. 저는 이태원 참사에 최선을 다하려면 최혜병 특검처럼 임성근 1사단장을 구하듯이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열심히 임성근 일하셔야 일사단장을 돼요. 구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확정됐어요? 잠시만요. 이태원 참사에 아니, 탄핵 발의 하시라니까요.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잠시만요. 탄핵이라는 어떻게 게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도 아니 경론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게 어떤 사유가 있을 말이 때 됩니까? 그때 발의하는 거지. 잠시만,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제발 그래서 좀 협박하는 거지. 윤석열 조용히 해주세요. 대통령이 자, 좀 잠시만요. 그렇게 좀 자, 하셨으면 그딴 식으로 월요일 국정을 아침부터 야당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월요일 아침 하세요. 제시할 잠시만 중단해요. 네?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할 만한 생각도 있다는 뜻이고 그 정도 상황이면 아예 자꾸 말 꺼내지 말고 탄핵을 해버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신데 아니, 그건 두 말씀 감정적으로- 충분히 아니, 감정적으로 이해를 얘기하시는 합니다. 거지.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알겠어요. 그랬어요. 예, 알겠어요. 다음 주제도 탄핵하겠다 있으니까요. 계속 겁박하는 게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무슨 말씀 바라는 게 알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뜨거운데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야기도 뜨거운 게 많습니다. 오늘 운영이 전체 회의와 내일부터 이 사흘간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어떤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건지 요걸 먼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뭐 보면은 너무 예. 많죠.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개들이 많은데 최병 특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부분도 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운영위를 통해서도 물어볼 것이고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볼 것이고 예. 그 태도들이 너무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법뿐만 아니라 지금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 입법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국정운전 자체가 독선적으로 흐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고 넘친다. 질문한 것들이. 그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야의 이 공세 대응하기가 참 여당으로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 해병대 특검법 또 방송사법,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최상병 특검은 저는 아마 토론을 하겠죠. 이것이 왜 부당한지. 그러니까 예.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루자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위해서 아마 토론을 할 것이고 예. 나머지 방송사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방송사법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동의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건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이 탄핵안을 그대로 받고 예. 6개월 이상을 기다리느냐,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하느냐 이 문제가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송 관련해서 저희가 장악 의도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 방송은 장악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똑같은 법을 2016년도에 주장하시다가 그렇죠. 그때 집권하자마자 아예 추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 KBS, MBC 사장 다 내쫓았거든요. 저희 예. 표현에 따르면. 그래놓고 지금 해가지고 또 다른 법령을 내면서 이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진을 교체하자라고 했더니 네. 그건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거든요. 아하. 중도 교체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걸 못하도록 방통위의 기능을 지금 마비시키려고 탄핵을 발의한 거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나중에 그걸 수집해서 아마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야기까지 지금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잠깐 뒤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그 야당의 이 국회 운영 방식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 정진석 비서실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과 야당의 직접적인 대치 이런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정 실장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식의 글쎄 좀 싸움이 더 불가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불가피하겠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자체는 이번 총선의 민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예. 창피함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제복 입은 군인들에게 뭐 모욕감을 줬다? 저는 이게 도대체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복 입은 군인들이 국민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거의 공식 선언하면서 예.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예. 말끝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말을 바꾸는 부분에서 부끄럽지 못하는데 예. 과연 그분들이 제복 입는 군인이라고 대우해야 될까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대우하는 이 제복 입은 군인들 저는 군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선서 안 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냐 입법을 위한 청문회에 나온 참고인 내지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 피고인들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판사 역할하고 검사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감사장에서 실수한 그 국감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호통을 친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이분 증인하고 참고인인데 입법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라고 저렇게 호통을 치고 모욕을 주죠. 네. 그다음에 선서 안 한 부분은요. 헌법상 권리예요. 이런 헌법상 권리를 본인들이 행사할 때는 떳떳한 거고 저 증인 참고인들이 행사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저 이런 법무시, 헌법무시 또는 기관의 특성무시 이런 점들이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과방위 민주당 간사죠. 김현 의원 방통위 방문 당시에 벌어진 상황을 두고 지금 갑질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확인시켜줬는데 또 확인해야 된다면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의리 눈물을 흘린 청사 면회실 직원들과 갑질을 말리다 넘어진 시민께 사과하십시오.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김의원 의원께서 좀 실수하신 부분이 예. 정확히 면담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아. 그 전날 카톡으로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문 일정이 협조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방문하신 거예요. 네네. 방문해가지고 이제 방문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동에 있는 공무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거 뭐 지금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렇게 윽박지르고 하신 거는 저는 글쎄요. 국회의원이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약속은 안 된 상황에서
그 약속 안 된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 안내동에 그분께 저렇게 윽박지른 거는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쳐도요. 아니 공무직 공무원이 사전에 그 조율이 안 된 분이 방문했을 때 알아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윽박질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네. 김홍일 위원장 탄핵 소추안 내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3일이나 4일에 표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행동 자체는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이거를 예,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15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제재를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든지 이사진 선임안에 대해서 수요일에 날 해야 될 거를 당겨서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말하자면 법치무시고 그냥 본인의 그냥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는 예. 국회대로 김홍일 위원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거 그리고 할 테면 해봐라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처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진 사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해가지고 기소까지 됐어요. 근데 탄핵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건 탄핵 사유가 아니고 이건 예. 탄핵 사유입니까? 저는 그다음에 자진 사퇴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만약에 탄핵 의결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무정지 이후에 탄핵 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너무 무도하니까. 그래서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는 조만간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2인 체제에 대해서 국회도 할 말은 없다. 의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웠는데요.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